자, 다음은 행정입법 부작위에 대한 권리 구제인데요. 구제계 같은 경우는 여러분 형법에서도 많이 배우죠. 부작위에 의한 기망죄 이런 거 있잖아요. 부작위에 의한 기망죄, 묵시적 기망 차이가 있죠. 부작위는 뭐예요? 부작위는 일정한 행위를 해야 되는 걸 우리가 자기 의무라고 하죠. 자기 의무를 위반하면 부작위라고 얘기하죠. 이게 바로 행정입법이라는 게 예를 들면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을 제정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상당한 기간 동안 그런 행정입법을 제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럴 때 행정입법을 제정하지 않는 부작위를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느냐? 원칙은 안 돼요. 원칙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항고소송은 구체적 법률상 이익침해를 전제해요. 그런데 행정입법을 제정하지 않은 건 일반적 추상적 규범을 정립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 추상적 행정입법을 제정하지 않은 것은 구체적 법률상 이익침해는 아니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항고소송의 종류 중 부작위위법 확인 소송의 대상은 되지 않습니다. 그건 알아둬야 돼요. 그런데 예를 들면 행정입법 시행령이 제정되지 않아서 막 시험 실시를 할 수가 없게 됐어. 이런 경우에는 나중에 국가배상을 인정해 줍니다. 국가배상이 인정될 수 있고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도 될 수 있어요. 같이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행정입법 부작위란 행정권에게 명령, 여기서 말하는 명령은 법규명령이죠.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할 법적 의무가 있음에도 자기 의무겠죠. 합리적 이유 없이, 여기서 말하는 합리적 이유라는 것은 뭐 법률상 장애가 있었다든가 그런 납득할 만한 사유죠. 법률상 장애 없이 상당한 기간, 이거는 행정입법 제정에 필요한, 개정 폐지에 필요한 사회통념상 상당한 기간일 겁니다. 경과하도록 그 명령을 제정, 개정, 폐지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 불이행하는 경우죠. 자, 그러면 행정입법 부작위의 요건, 제일 중요한 건 바로 얘기했죠. 법적 의무. 왜냐면 자기 의무가 없으면 부작위가 성립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형법에서 이런 거 있잖아요. 그냥 술 친구 돼가지고 같이 가다가 그냥 이 사람 술 먹고 쓰러졌어. 몰라, 나 그냥 갈래. 그랬더니 이 사람 만약에 죽었어. 그럼 이 사람한테 유해치사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왜냐면 이 사람이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떠한 보호 의무가 있느냐, 이런 게 없다는 거죠. 법적인 보호 의무가. 그런데 자기 술집에서 술 먹고 쓰러진 사람을 겨울에 그냥 밖에다 내던져가지고 얼어 죽었다. 이러면 이제 유기치사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부작위는 자기 의무를 전제하기 때문에 자기 의무가 제일 중요해요. 행정입법 부작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법규명령을 제정, 개정, 폐지할 법적 의무가 있어야 돼. 이게 제일 중요한 요건이죠. 그런 의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상당한 기간이 경과할 동안 그러한 의무를 불이행하면 부작위가 됩니다. 이때 이 법적 의무와 관련해서 여기가 핵심이에요. 판례 키워드 암기해야 됩니다. 권력분리 원칙, 법치행정의 원칙에 비추어 당연한 헌법상 의무로 봐요. 무슨 말이냐? 일정한 행정입법을 제정하거나 개정 폐지해야 될 의무가 개별적으로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권력분립의 원칙에 따르면 행정부는 법을 집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행정입법을 제정, 개정, 폐지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권력분립의 원칙 또는 법치행정의 원칙에 비춰볼 때 집행부의 행정부에서 일정한 법령의 제정, 개폐 의무는 당연한 헌법상 의무다. 당연한 헌법상 의무라는 말은 뭐가 숨어 있냐면 개별적인 근거 규정, 즉 제정, 개정, 폐지해야 된다는 근거 규정이 개별적으로 없더라도 헌법의 해석상 권력분리 원칙과 법치행정의 원칙이라는 대원칙에 비춰볼 때 당연한 헌법상 의무라고 보는 거예요. 다만 법률 집행의 전제 조건이어야 된다. 이건 꼭 기억하세요. 무슨 말이냐? 행정입법을 제정하지 않아도, 즉 행정입법을 제정하지 않아도 법률 집행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 그럼 국민의 권익이 침해될 리가 없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행정입법을 해야 될, 제정 개폐를 해야 될 의무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키워드 꼭 알아야 될 거. 권력분리 원칙, 법치행정 원칙에 비추어서 당연한 헌법상 의무다. 명시적인 명문의 법 규정이 없더라도 당연한 헌법상 의무다. 뭐가? 행정부에서 행정입법을 제정, 개폐해야 될 의무는 당연한 헌법상 의무다. 농구는 권력분리 법치행정 원칙에 비추어서. 다만 법률 집행의 전제 조건이어야 된다. 뭐가? 행정입법을 제정해야지만 법률을 집행할 수 있는 그러한 사안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여기. 그러면
행정소송의 항고소송으로 이런 행정입법 부작위를 다툴 수 있겠느냐. 특히 부작위위법 확인소송의 그 부작위에 보통 부작위위법 확인소송의 부작위는 처분을 신청했는데 인용 처분도 하지 않고 그렇다고 거부 처분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부작위예요. 주의할 건 뭐냐면 여러분이 형법에서 배웠던 부작위와 항고소송의 부작위는 다릅니다. 어떻게 달라요? 얘는 신청을 전제하고 있어. 특히 어떤 신청을 전제하냐? 처분의 신청을 전제하고 있어. 처분을 신청했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게 항고소송의 대상인 부작위입니다. 그렇지만 민법이나 형법에서 말하는 부작위는 신청을 전제하지 않죠. 그래서 예를 들면 부부간 보호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내가 쓰러져 있는데 약물 먹고 쓰러져 있는데 방치하고 나가버렸다. 그러면 나중에 죽어도 어쩔 수 없이 그럼 거의 어쩔 수 없이라고 하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도 있지만 어쨌든 그렇게 법률상 보호무가 있는 자가 방치했을 때는 나중에 유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거죠. 이와 달리 항고소송의 부작위는 처분의 신청을 전제하고 있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처분을 신청했고 일정한 처분을 해야 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즉 처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그러한 일정한 처분 의무를 불이행했을 때 항고소송의 대상인 부작위가 됩니다. 행정입법 부작위는요, 항고소송의 대상인 부작위와 달리 여러분이 형법에서 다루는 부작위와 똑같다고 보면 돼요. 일정한 행정입법 제정, 개정, 폐지의 의무를 부작위하는 것이죠. 부작위위법 확인 소송의 대상이 되느냐? 부정설과 긍정설이 있습니다. 부정설은 뭐냐면 항고소송은 개인의 구체적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을 때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거든요. 추상적인 법령 제정 여부는 그 자체로 국민의 권리 의무를 직접적으로 또는 구체적으로 국민의 권리 의무를 규율하지 않습니다. 변동을 초래하지 않아요. 그래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니라는 견해, 이게 다수설과 판례입니다. 긍정설은 시정명령 제정을 만약에 신청했어요. 빨리 제정해 주세요. 입법을 촉구하는 의미밖에 없습니다. 이런 경우. 부작위로 직접 권익이 침해됐다면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의 대상이 되는 걸로 보자. 이 견해는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처분적 법규명령이 있었죠. 처분성이 있는 처분적 법규명령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 다른 견해가 없어요. 이설이 없는 거죠. 이렇게 처분성이 있는 법규명령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처럼 처분성이 있는 법규명령을 제정하지 않았다면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의 대상도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유력설. 유력설은 아직은 소수설이에요. 통설은 거의 모든 학자들이 지지하고 있으면 통설. 다수설의 반대가 소수설이죠. 소수설 중에서도 다수설과 결론이 동일한데 논거가 달라지면 보통 별개 의견으로 나오죠. 아예 결론이 다르다. 그럼 반대 의견으로 나오죠. 그래서 통설, 다수설과 소수설. 특히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다수견해, 소수견해, 소수견해에서도 별개 의견 또는 반대 의견 이런 식으로 나오죠.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판례는요,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은 항고소송인데 항고소송은 구체적인 법률상 이익 침해를 전제해요. 추상적인 법령 제정 여부는 그 자체로 직접적인 국민의 권리 의무의 변동을 초래하지 않는다. 직접적 내지는 구체적이라는 단어도 함께 기억하면 좋겠네요. 따라서 다수설 판례에 따르면 행정입법 부작위는 항고소송인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의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결론 알아두셔야 돼요. 다만 검토해서 유력설을 소개해주면 가점을 받을 수 있겠네요. 처분적 명령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처럼 어느 정도 처분성이 있는 행정입법을 제정하지 않았다면 그때는 예외를 인정하자는 견해예요. 이건 지금 소수설입니다. 소수설인데 소설 중에서도 장차 다설이 될 만큼 소장파학자,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젊은 학자의 지지를 많이 받으면 우리가 유력설이라고 불러요. 보통 유력설이라고 하면 사실은 젊은 학자들이 밀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은 거의 다수설이에요. 그런데
윗 선배 교수들에 대한 그런 권위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다설이라고 부르지 않고 이제 유력설이라고 부르죠. 어떻게 보면 이 견해는 유력설을 취한 건데 재판 실무는 반드시 알아야 돼요. 재판 실무인 판례는 행정입법 부작위에 관해서 항고 소송인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을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겁니다. 왜 안 한다? 행정입법의 제정은 추상적 법령을 제정하는 건데 항고 소송의 대상은 직접적이고 구체적 법률상 이익 침해 여부를 전제하고 있다. 이게 핵심입니다. 나머지는 가볍게 읽어봐도 되겠어요. 만약에 시정명 제정을 신청까지 했어. 그런데 행정청이 이를 거부하거나 보류, 부작위했어. 그러면 항고 소송의 대상을 인정하자는 거고 이때 끝에 다만 판례에 의하면 재판 실무인 판례에 의하면 항고 소송의 대상이 아니므로 부적법 각하가 되는 거죠. 대상적격 결여로 부적법 각하가 됩니다. 다음 헌법소원 가능성이네요. 시행명령을 제정할 법적 의무가 있는 경우 그런 제정을 거부하거나 부작위한 것이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 이거는 이제 헌법소원의 대상이죠. 그래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된다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고 봅니다. 다만 행정입법 부작위에 관해서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과 같은 항고 소송의 대상성을 인정된다면 헌법소원의 대상은 될 수 없죠. 뭐 때문에? 앞에서 본 것처럼 보충성의 원칙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 판례는 행정입법 부작위에 관해서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의 대상성을 부정하니까 이런 경우에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겠네요. 중요한 건 행정입법 제정을 하지 않은 행정입법 부작위가 그 자체로 직접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입니다. 다음 국가배상. 나중에 배우는데 이 판례 이름은 써줘야겠어요. 군 법무관 보수의 구체적 내용을 시행령에 위임했어요. 근데 행정청이 정당한 이유 없이 시행령을 제정하지 않으면 보수를 못 받겠죠. 국민의 재산권, 헌법 23조의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인정한 판례입니다. 자, 다음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 즉 법규성, 다른 말로 대외적 구속력이 있느냐. 행정규칙은 원칙적으로 대외적 구속력이 원칙은 없죠. 행정규칙의 대외적 구속력은 원칙은 부정됩니다. 다만 예외로 앞에서 우리가 행정법의 일반 원칙에서 배웠던 것처럼 평등원칙이나 자기구속원칙 같은 일반 원칙, 판례에 따르면 평신자였죠. 평등원칙, 신뢰보원칙에 의한 평등원칙, 신뢰보원칙에 의한 행정의 자기구속원칙, 일반 원칙을 매개하면 간접적 법규성이 발생합니다. 이게 1번. 두 번째, 법령의 개별 구체적인 위임을 받으면 그러면 법령의 위임을 받으면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이 되죠. 다음 시간 정도에 배우겠네요.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은 상위 법령과 결합해서 법규명령의 효력이 있습니다. 얘는 간접적이지만 얘는 절대적 뭐 이런 말 안 쓰기도 하는데 법규성이 인정됩니다. 얘가 간접적 법규성이 인정되는 이유는 직접적 법규성은 얘가 인정되는 거죠. 이건 앞에서 설명을 한번 드렸습니다. 자, 꼭 알아두셔야 돼요. 자, 행정규칙이 있어요. 일반 원칙이 있어요. 처분이 나옵니다. 1회 행정법규를 위반하면 1개월 영업정지에 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평등원칙과 자기구속 원칙이 적용되는데 보니까 이 행정법규를 1회 위반하면 1개월 영업정지를 하는 비교 대상이 있어요. 평등원칙 또는 행정관행이 있어요. 그런데 갑이
1회 위반을 했는데 2개월 영업정지가 나온 거예요. 2개월 영업정지 처분이 나옵니다. 이때 잘 보세요. 이때 행정규칙은 1회 위반 1개월로 되어 있잖아요. 이 처분은 행정규칙 위반으로 위법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요? 행정규칙은 뭐가 없어요? 법규성이 없죠. 대적 구속력이 없죠. 재판규범성이 없어요. 위반한다고 곧바로 위법은 아닙니다. 다만 일반 원칙을 매개하면 지금 보니까 그런 비교 대상이 있고 행정 관행이 있었다. 그러면 갑의 이러한 처분은 평등원칙 내지는 자기구속 원칙 위반으로 위법해집니다. 즉 위법이 된 이유는 일반 원칙을 위반했기 때문에 위법해요. 따라서 위법적법의 직접적 심사 기준은 일반 원칙이 됩니다. 그렇지만 행정규칙에 따른 1개월 영업정지를 하지 않은 것이 결론적으로 위법이 됐죠. 행정규칙의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의 기준을 따르지 않은 것이 결과적으로 위법해졌어요. 얘가 법규성이 있어서 위법이 된 게 아니라 이 1개월 영업정지 행정규칙을 따르지 않은 것이 결국 평등원칙, 자기구속원칙 위반이 돼서 위법이 된 거죠. 그래서 이때 얘 자체가 직접적인 재판규범성, 즉 대적 구속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얘가 있고 얘는 간접적으로만, 즉 태양에 의해서 달이 빛나는 것처럼 그렇게 위법적법의 기준이 일반 원칙을 매개해서 된다. 이걸 앞에서 한번 배운 적이 있죠. 굉장히 어려운 개념이에요. 논문을 읽어도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럼 한번 볼까요? 행정규칙의 대내적 구속력, 우리가 보통 내부적 구속력이라고 부르죠. 행정부 내부에 있는 담당 공무원, 처분청 등을 구속한 효력은 당연히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의 법령 준수 의무의 법령은 법규명령뿐만 아니라 행정규칙을 포함한다고 했죠. 내부적 구속력은 당연히 있습니다. 상급관청은 감독권에 기해서 하급 행정기관에게 직무명령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급 행정기관은 복종 의무가 있습니다. 행정규칙을 따르지 않으면, 준수할 법적 의무를 위반하면 나중에 내부 징계 사유가 됩니다. 그래서 행정규칙도 대외적으로 국민과 법원을 구속하지는 못하지만 내부적으로 담당 공무원을 구속할 수 있는 내부적 구속력은 있다. 다만 대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한 면만 일면적 구속력 이렇게 부르죠. 행정규칙에 대적 구속력이 있느냐? 대적 구속력은 국민과 법원을 구속할 수 있느냐? 이런 말이죠.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그래서 행정규칙은 내부적 사무처리 기준에 불과하다고 했죠. 기준. 내부적 기준에 불과해요. 다만 재량 영역에서의 행정규칙인 재량규칙은 평등 자기구속 원칙을 매개로 하면 간접적 법규성, 다른 말로 간접적 대적 구속력이 발생합니다. 왜 간접적으로 법규성이 있어요? 직접적 법규성은 바로 일반 원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원칙 위반으로 위법한 거지 행정규칙 위반으로 위법은 아닙니다. 만약 행정규칙을 위반해서 위법이다 그러면 얘가 성문법 위반이 되는 건데 아니에요. 행정규칙대로 하지 않은 것이 성문법이 아니라 불문법인 일반 원칙 위반으로 위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간접적이라는 말이 붙은 거죠. 따라서 일반 원칙을 매개로만 간접적 법규성이 인정될 뿐이고 재량권 일탈 남용의 고려 요소가 될 뿐이지 직접 재량 일탈 남용의 이건 위법이라고 했죠. 위법의 근거는 안 되는 거예요. 위법의 행정규칙은 근거는 되지 않아요. 대적 구속력이 없으니까. 위법의 근거가 되려면 재판규범성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재판규범성이 이꼴 법규성입니다. 판례는 재량준칙이 되풀이 시행돼서 행정관행이 이루어지면 평신자죠. 평등원칙이나 신뢰보호원칙에 따라 행정기관은 그 규칙, 즉 재량준칙인 규칙 얘기하는 거예요. 그 규칙을 따라야 될 자기의 구속을 받는다. 따라서 이러한 재량준칙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지 않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말로 헌법이나 법령이 위반된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청이 행정규칙에 따라서 대적 처분하는 것은 가급적 종중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량준칙에 따른 처분은 적법하고
재량준칙을 따르지 않은 처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별한 사정은 없는데 재량준칙대로 하지 않았어. 1회 위반이면 1개월인데 굳이 막 3개월이 나와서 그러면 재량 일탈남용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론적으로 이해만 하시고 나중에는 키워드 암기하셔야 돼요.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에요. 그렇지만 결론을 알아야 됩니다.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은 내부적 구속력은 있다. 물론 상위법령에 반하면 안 돼요. 위반하면 안 돼요. 다만 내부적 구속력은 있지만 대적 구속력은 원칙적으로 없다. 원칙적으로 없다. 다만 일반 원칙을 매개로 간접적 법규성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상위법령의 구체적 위임을 받아서 국민의 권리 의무를 규율하는 법령의 내용을 보충하는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은 그 자체가 상위법령의 일부가 되면서 법규명의 효력이 있어요. 조금 이따 배우게 될 겁니다. 행정규칙에 의한 통제인데 법원에 의한 통제 대상이 되는 규법은 뭐가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법규성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행정규칙은 원칙적으로 법규성이 있다 없다? 없으니까 법원의 통제 대상이 되겠다 안 되겠다? 안 되는 거죠. 행정규칙은 처벌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예외예요. 처분적 법규명이 아주 예외입니다. 항고소송의 대상도 되지 않고 대적 구속력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법원의 규범 통제 대상도 되지 않습니다. 다만 행정규칙이 처분적 법규명령의 성격이 있을 때는 예외적으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데 이건 예외예요. 보건복지부 고시가 대표적이었죠. 헌법재판소에 의한 통제는요. 행정규칙은 행정조직 내부에서의 효력만 있다고 했죠. 따라서 원칙상 헌법소원의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는 아닙니다. 그러나 행정규칙의 첫 번째, 법령의 위임을 받아서 법령의 내용을 보충하는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인 경우, 두 번째, 자기구속원칙 같은 일반 원칙을 매개로 간접적 대적 구속력이 인정되면 헌법소원의 대상인 공권력 행사에 해당된다. 이게 헌법재판소 견해인데 이거 답안지 꼭 써줘야 돼요. 국회에 의한 통제는 국회법 98조에 이게 유명한 조항이죠. 행정심판위원회에 대한 통제. 행정심판위원회는 헌법 107조 3항에 의해서 행정심판위원회의 행정심판은 행정쟁송 중에 하나예요. 사법 절차가 준용됩니다. 재판에 준하는 그런 성격을 가져요. 중앙행정심판회는 심판청으로 심리 제기할 때 처분 부작위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대해서 상위법령이 근거가 없어. 법률유보 원칙을 위반하거나 상위법령을 위반해서 법률유보 원칙을 위반했을 때 또는 국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고 있어. 그래서 크게 불합리해. 그러면 해당 관계행정기관에 그 행정규칙 등의 개정 또는 폐지에 적절한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는 이 59조. 행정심판법 59조. 이럴 때는 조문 써주는 게 핵심이에요. 내용은 암기할 필요 없어요. 왜냐면 내용은 행정심판법 59조 내용인데 그래도 어느 정도는 키워드는 나중에 암기하면 돼요. 키워드는 나중에 암기한다.